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김만배 씨가 입을 여느냐 안 여느냐 하는 부분은 이재명 배임죄를 입증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뭐 이런 취지의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또 그와는 좀 다른 얘기가 실렸습니다. 이거는 김만배 씨가 이미 입을 열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면 거기에 뭐 정확한 인용은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XX에게 3분의 1을 주고 동균의 형들에게 3분의 2를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취지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3분의 1, 정진상과 김용에게 3분의 2, 그러니까 각 세 사람한테 주기로 했다. 이거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영장에도 돼 있고요. 근데 정진상 영장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표현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걸 인정을 했다. 이런 대목인데 이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면 근데 정진상 구속영장에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뭐 없는 사실을 검찰이 쓰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김만배 씨가 428억 그게 누구 소유냐 하는 거를 본인이 사실 거의 비반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죠. 그건 자기 거라고.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인가? 막 혼란스러워집니다. 물론 어저께 제가 얘기했던 그 분석은 그건 이미 구문이 되는 거죠. 옛날 얘기가. 왜냐하면 이미 이 얘기는 이재명 배임죄가 된다는 사실을 김만배 씨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428억은 어차피 내 거 아니다. 이거를 알고 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을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죠.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데 보면 이 천화동인 1호의 소유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자기들끼리 막 이런저런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절반은 그분 것이다. 천화동인 1호가 내 거 아닌 거 다 알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김만배 씨가 막 얘기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맞겠죠. 그리고 여기에 심지어는 그 700억 그러니까 부대 경비와 세금을 제하지 않은 원래의 액수 이것을 어떻게 유동규 씨 측에 전해주느냐. 유동규한테 전해주면 이제 그 형들 정진상 김용한테도 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전해주느냐는 걸 자기네들끼리 막 정영학 회계사하고 연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녹취록에 보면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가 그 토론한 얘기죠. 유동규 씨가 법인을 하나 만들면 그 법인의 주식을 발행하면 그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법. 500원짜리를 5,000원에 사준다. 이러면 막 거품이 끼어서 돈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 또 김만배 씨가 먼저 배당금을 받고 나서 이거를 유동규 씨한테 증여해 주는 방식. 어찌 보면 이게 위험을 제일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죠. 증여하고 증여세 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동규 씨가 부동산 시행사를 만들면 여기에 투자하는 방법. 또 하나는 허위로 명의신탁 소송을 벌여서 일부러 져주는 방법. 김만배 씨가. 이렇게 네 가지를 연구하는 장면들이 그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700억을 유동규 씨 측, 유동규와 그 의형제들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다 하는 게 여기에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그걸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4호 소유주죠. 2015년 1월부터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김만배 씨는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니다. 자꾸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니까 내가 그냥 빈말로 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까지는 아니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뚝 끊겨서 이제 천화동인 1호의 그 실소유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내 것이다가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으로 이제 언론 보도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언제 이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느냐는 걸 인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지금 정진상 구속영장에 보면 그걸 이미 검찰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김만배 씨는 이 얘기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결국 428억은 내 거 아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김만배 씨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428억이 내 거 아니라는 걸 왜 인정했을까요? 그거는 이재명 성남시장 배임죄의 공범이 자기가 이미 됐다 하는 걸 인정. 그러니까 공범이 되면 이거는 압수당하거든요. 428억.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의 공범관계가 자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428억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되는데 공범관계가 되면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얘기를 해버리자. 진실대로. 그게 오히려 내 죄를 경감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김만배 씨가 428억의 실소유주를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보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제가 되는 이 팩트 보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분석도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조선일보 오늘 아침 보도가 맞다면 정진상 구속영장에 그런 게 있는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김만배 씨는 이미 428억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어찌 보면 탄탄대로를 걸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이재명 배임죄 뭐 거의 다 소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두 사람이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의 3분의 2를 받기로 했다. 뇌물을 받기로 했다. 뇌물은 받기로 했어도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배임죄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걸 설계했다고 본인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설계가 결국은 민간 사업자한테 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가도록 설계를 했고 그런데 그게 결국 알고 봤더니 자기 최측근한테 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이었다. 그러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쳤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배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한 얘기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집에서 뭐 현금이 뭐 1, 2억 정도 발견됐다. 작년 6월쯤에 이거를 이제 배소연 씨 그 법인카드 유용을 대신했던 그 배소연 씨한테 심부름을 그 당했던 그 7급 공무원 이 사람이 배소연 씨하고 대화하는 와중에 그 얘기를 배소연 씨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왜 나한테 시키느냐 뭐 그러면서 짜증을 냈다는 그 현금. 그럼 그 부분은 또 왜 수사를 하느냐? 이거는 그냥 이거와 별개로 혹시 김용 부원장한테 건네갔다는 8억 4,700의 일부가 그쪽으로 꽂힌 것 아니냐. 뭐 이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그런 부정한 돈은 은행 계좌에 넣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은행 계좌에 넣었다고 지금 주장하니까 만약 그게 확인된다면 거기서는 뭐 특별한 일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이 돈이 거액이 움직이다 보면 흔적은 남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짜투리를 어떻게 했다든가 아마 그런 걸 찾으려고 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간에 이 428억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이거 내 돈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재명 시장 측 지분, 이거는 뭐 확인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수사, 뭐 이거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고, 심지어는 체포동의안도 가능하고 구속동의안도 다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니까 방탄을 2중 3중으로 지금 그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돼서 국회를 난장으로 만들어서 집권 여당에 뭐가 좋을 것인가. 물론 뭐 검찰은 그런 거 판단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건 뭐 현실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현재는 검찰이 엄청나게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느냐 청구하지 않느냐. 청구하면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체포동의안 법원에서 발부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국회에서 동의를 할 것이냐, 당장 스크럼 짜고 막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장면을 연출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상당수의 그 분석가들은 연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재해 보건대는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결론을 안 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그거야말로 망신주기다. 어차피 안 될 거 알면서. 그리고 검찰공화국이 드디어 이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공화국이 칼을 뽑았다. 탄압이다. 이런 거를 또 수긍하는 유권자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점을 검찰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현실적인 이유를.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고민하다가 아마 마지막 순간에, 제가 보기엔 12월 적어도 10일 넘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검찰이 시나리오는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다 라고 선택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오히려 예측을 해보자면, 점치자면, 뭐 예측도 아니죠. 뭐 검찰도 지금 뭐 결정이 안 됐을 텐데, 점치자면 체포동의안을 안 내는 쪽으로 오히려 점을 치고 싶습니다. 왜? 불필요한, 실현되지 않을 것들은 공연히 평지풍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하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이제 정진상 구속영장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을 인정했다는 취지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소환은 뭐 시간 문제고 언제든지 가능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됐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상 구속영장 그 내용은요, 아마 이 정도가 됐으면 오늘 중으로 또 추가로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정진상 씨가 구속적 부심을 신청했었죠. 근데 이거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계속 구속이 유지가 되고, 왜 기각이 됐느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죠. 아니 이렇게 이게 사실이라면 뭐 뇌물이 명확한데 그 사람 풀어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이 눈에 띄는 보도다 하는 걸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